안녕하십니까. 에러 잉글리시 화살영어의 최재봉입니다. 전치사를 저희가 강조했죠. 에러 잉글리시에서는 이 전치사가 핵심이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 자체가 전치사가 핵심이라는 것을 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치사가요, 배우긴 배웠는데 실전에서는 도대체 뭘 써야 될지, 제가 영어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외우지 않는다, 암기하지 않는다, 외운 것은 실전에서 때로는 무용지물일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꼭 외운 대로만 쓰이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상황을 다 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가져다가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내가 만들어내는 법을 익히셔야 되겠죠. 자, 특히 시간과 장소에서 또 특히 이게 at, on, in 자주 쓰이거든요. 시간뿐만 아니라 또 장소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요, 여러분, 영어는요, 글자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말이라는 것은 이미지, 그 상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에서 저는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에서 아침일 때 in the morning, 그죠? 밤일 때 at night, 그죠? 또 저녁일 때 in the evening, 이렇게 in을 쓰다가 at을 쓰다가 in을 쓰다가 뭐냐고요 도대체? 우리나라 발음은 아침에, 밤에, 저녁에, 다 똑같아요. 영어는 계속 달라져요. 계속 달라져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너무 쉬운 듯 하면서 너무 복잡하고 헷갈렸죠? 오늘 한 방에 이 이미지로 원어민 사고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워밍업부터 좀 하고 갈까요?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동물원에서 동물 한 마리가 코에서 눈을 핥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회화책에 나옴직하지 않은, 그죠? 그런 문장을 가지고 하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ability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말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그림을 그리자 그랬죠. 출발은 그림입니다. 출발은 장면입니다. 출발은 이미지입니다. 움직인다면 동영상에서 출발하겠죠. 움직이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한국말을 가지고 우리는 모국어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림과 이 장면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려내고 난 다음에 출발을 어떻게? 단 하나의 원리. There is only one rule. 한 가지 법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러 잉글리시가 단순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주인공에서부터 한 마리 동물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작이 가장 가까운 거, 나아가며 움직이는 순서, 가까운 순서대로 간다 그랬죠. 가장 가까운 동작은 핥아야 되겠죠. 핥아내야 되겠죠. 자, 갑니다. An animal, 한 동물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is, 있는데 지금 licking, 핥고 있는 중이에요. 핥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핥아냅니다. 대상이 나옵니다. snow, 눈이에요. 핥아내는 동작, 이렇게 닦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가져오기 때문에 이 눈이 off, 분리가 되겠죠. 떨어져 나오겠죠. 그 떨어져 나온 그 대상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it's nose, 그것의 코입니다. 자, 저는 요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뒤에 뭐가 나오든지 간에 off 뒤에요. 이 off라는 전치사는 바로 요 lick. 요렇게 핥아내는, 혀로 요렇게 핥아내는 요 동작에 의해 가지고 그 힘을 받는 대상은 떨어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lick가 off를 자동으로 불러온다는 거죠. 요런 자동 완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영어는 그래서 국제어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쉽다는 거죠. 한국, 일본 두 나라만 저 밖에서 들어오는 사고로 사고하기 때문에 영어가 힘듭니다. 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영어는 앞에서부터 나아가기 때문에 이 동작의 파워에 의해서 대상이 나오고 전치사가 자동으로 lick하기 때문에 off가 나온다는 거. 그 떨어져 나온 대상이 그것의 코입니다. 그리고 봤더니 장소가 at 점으로 접하는 장소가 어딘가 봤더니 the zoo, 동물원이에요. 그죠? 안에 그 둘러싸고 있는 곳이 바로 함부르크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보니 Germany. 여기에도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장소가 확장되어 나간다는 걸 알고 있죠. 원어민과 함께, 그죠? 생각들이 동일하다면, 그렇다면 확장되어 나가는데 굳이 전치사 안 써도 함부르크 다음에 더 큰 범위가 Germany겠죠. 독일이겠죠. 알지? 하고 나서 생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인공에서부터 나아갑니다. 영어 단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일단 한국 단어라도 영어식으로 늘어놓을 수 있다면 저는 90점 이상 드립니다. 주인공에 보니까 한 동물이 뭡니까? 있는데 핥고 있는 중이야. 바로 뭐를 핥아내고 있죠. 눈을요. 그게 분리되는 대상이 그의 콘데 장소가 동물원이고 밖으로 나가보니 함부르크고 밖으로 나가보니 Germany더라. 여기까지만 갈 수 있다면 90점 이상이에요. 그 다음부터 단어가 들어오면 되겠죠. An animal,
is 여러분이 하셔요. 전 따라갑니다. 바로 뭡니까? leaking, 핥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대상이 바로 뭡니까? snow, 분리되죠. off. 그래서 off라는 전치사는 뭡니까? 분리된 대상은, 떨어진 대상은. 그것이 바로 it snows. 그것의 코죠. at 장소가 어딘가 봤더니, 그죠? the zoo. 동물원에 z 발음. z라고 하지 말고 the zoo. 이렇게 떨어주십시오. the zoo. 그죠? in, 안에 그 둘러싸고 있는 것이 함부르크고 밖으로 나가는 게 Germany더라. 눈 한번 감아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머릿속에서 쫙 들으면서 리스닝 연습 한번 하고 갈까요? 듣자마자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때, 듣자마자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할 때 여러분은 리스닝이 되는 겁니다. An animal is licking snow off its nose at the zoo in Hamburg, Germany. 달라지셨어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자, 가만히 보니까 장소가 확장돼 나왔죠. 그죠? 동물원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보니까 함부르크고, 밖으로 나가보니까 독일이고, 이렇게 확장되어 나갑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그죠? At the zoo in Hamburg, Germany. 근데 어떨 때는 at을 썼어요? 어떨 때는 in을 썼어요. 같은 장소인데, 어떨 때 그렇게 할까요? at을 썼을 때는요, 먼저 지도상에서 찍었을 듯이, 그죠? 그 지점이다. 점으로 찍는 땅지자의 점자, 그죠? 땅에 있는 그 점으로 찍을 만한 곳이다. 지점을 강조할 때 at을 쓰셔요. 그리고 on은 뭔가 하면 발이나 몸이나 이것들이 그 면에 접촉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on을 쓰시면 되고요. 이는 당연히 이 지금 상황의 안에 있고 둘러싸고 있는 그런 입체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싶을 때 그죠? in을 쓰시면 됩니다. 사이즈의 장소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주셔요. 그래서 상대적인 그냥 개념이라는 거 at, on, in, 사이즈가 아니고 무엇을 강조했느냐에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그럼 같은 장소라도 그죠? 예, at the zoo, in the zoo, on the zoo 같은 동물원이라도 그 상황에 따라 전치사를 골라 쓰시면 되겠죠. 이야, 요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한번 나아가 볼까요? 지금 타요. 같은 버스인데 지금 나아가서 발바닥이 붙어요. 나아가서 발을 딱 올려놓는다. 그죠? 그걸 강조하고 싶을 때 그때는 뭔가 하면 she gets. 그녀가 나아가서 on 면으로 접촉하는 대상이 the 버스다. 그래서 탑승하다가 되겠죠. on을 강조했습니다. 딱 올라서 바로 딱 발바닥을 대디는 느낌. 그죠? get on. 그런데 지금 상황은 지금 안에 있고 둘러싸는 버스. 그들이 they are talking.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죠? on. 봤더니 뭔가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엉덩이를 딱 붙이고 몸이 붙어 있죠. 몸이 접촉하고 있는 것이 the bus다. on the bus. on을 썼네요. 그죠? 자, 그런데 봤더니 그죠?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요것을 아니야 나는 뭔가 하면 안에 있고 둘러싼 이 버스를 강조하고 싶어. 그럴 때는 in the bus로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골라 쓸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전치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무조건 외웠던 영어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팝송 중에 Top of the World라는 팝송이 있는데 이것이 보시면 뭔가 하면 I'm on the top of the world. 앞에서는요 on the top of the world. 나는 있어요. on 면으로 접하는 게 the top 정상인데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세상의 정상에 있다 말할 때 I'm on the top of the world라고 그랬다가 저 뒤에 가면요 뭔가 하면 at the top of the world라고 또 같은 top of the world인데 앞에는 on을 썼다가 뒤에는 at을 쓰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면을 강조할 때 on 그러나 그 뾰족한 지점을 강조하고 싶을 때 at 내 마음대로 쓴다는 거죠. 자, 그럼 또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서 보시면 뭔가 하면 자 이제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뭔가 하면 여러분 어떤 시점을 나타낼 때, 순간을 나타낼 때 at이겠죠. 땅에서 어떤 지점일 때 at, 또 시간에서 어떤 그 시각, 바늘 치면 뭡니까? 정시, 딱 바늘 끝점이 딱 점을 가리키는 느낌. 시점을 강조할 때 at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9시야, 3시야, 그리고 우리는 5시에, 우리나라 번호는 9시에 10월 달에 화요일에 2022년에 시각이건 날이건 달이건 연이건 간에 다 그래서 영어가 힘든 거예요. 영어는 구분한다는 거예요. 영어는 바늘침이 딱 그 끝점이 쫙 점으로 그죠? 요 지점을 정확히 강조합니다. at 9, at 3, at 5, at을 쓴다는 거. 자, 그런데 보시면 뭔가 하면 자, 달력의 날입니다. 날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보시면 뭔가 하면 요일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 지금 요일이 달력에서 보시면 뭔가 하면 요렇게 뭔가 하면 달력이 어떤 한
그죠? 요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죠? 이렇게 보시면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달력에 붙어 있는 한 면을 따질 때 뭔가 하면, 이렇게 on을 씁니다. 달력에 붙어 있는 한 면, 요일이네. 그래서 on을 씁니다. on.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또 더 재밌는 상황은 바로 뭔가 하면, 지금 요 시계를 보시면, 시계의 요 점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뭔가 하면 12시, 9시야. 그래서 이렇게 쭉 점을 찍고 가고 계속 돌다 보면 면을 만들어내죠. 점이 만나서 면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요일도 날이잖아요. 날이라는 건 바로 뭡니까? 요 요 점이 1시, 2시, 3시, 4시가 점이 합쳐지면 연결되어서 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쓴다는 거, 점이 만나서 날을 만들어내죠. 특히 요일도 만들어내죠.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하면, 자, 요일도 있고 날도 있는데 원어민들이 항상 요일을 먼저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요일은 날 중에서도 7개 중에 1개고 날은 31개 중에 1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하면 얘들이 뭔가 하면 확장하는 개념이니까 7개인 이 요일을 먼저 쓰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뭔가 하면 이제 또 날을 말합니다. 다 오늘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다가 그죠? 그래서 뭔가 요일일 때는 on Monday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 날이 30개나 31개가 안에 쏙 들어가고 둘러싸고 있는 그 테두리가 바로 달이 되죠. 그래서 달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하면 이제 연이 나옵니다. 연. 그죠? 그리고 또 달이 뭔가 하면 달이 12달이 안에 쏙 들어가면 연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나와볼까요? at. 점으로 강조합니다. at 시각. 그리고 이게 한 바퀴 쭉 두 바퀴 돌면 on 24시간, 24점이 되어서 면을 이루면서 뭔가 하면 날이 되죠. 근데 특히 이제 7개만 따로 모아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일이 먼저 오고 그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제 31개의 날이 오고 그죠? 그리고 31개의 날이 안에 쏙 들어가면 인 둘러싸고 있는 거 달이 되고 달 12개가 안에 쏙 들어가면 인 둘러싸고 있는 큰 테두리가 연이 되죠. 그래서 영어로는 뭔가 하면 시각, 요일, 날, 달, 연 순으로 가면서 at 시각, on 요일, on 날, 인 달, 인 연으로 전치사가 결정이 됩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들어오는 사고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오늘, 그죠? 언제나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그 날을 기준으로 해보면 2022년, 예를 들어서, 그죠? 6월, 그죠? 달이 오고 안으로 들어와서, 그죠? 예를 들어 23일. 그리고 또 안으로 들어와서 뭔가 하면 화요일 또 안으로 들어와서 5시. 우린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알고 보면 저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사고였어요. 그러나 영어는 시간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장소도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단 하나의 원리, 주인공에서 쭉 나아가는 이 원리에 근거해서 앞으로만 나아간다는 얘기지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in March 안에 그 둘러싸는 것은 달이 되고 in March 3월애가 아니고 안에 그 둘러싼 게 3월이야. 그리고 뭡니까? 또 in 안에 그 둘러싸고 있는 것이 2023년이야.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뭔가 앞에 했던 것과 함께 at 시각, on 날, 그죠? 인 달, 인 연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들어온다 그랬죠. 2023년 5월 월요일 9시 정각에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나에게서부터 가까운 것부터 먼저 시계가 눈에 보여요. 그죠? at 점으로 접하는 게 9 o'clock. 그리고 이것이 쭉 합쳐지는 이것이 속해 있는 전체 면이 바로 뭔가 하면 on Monday. 면으로 접하는 그 날이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in 안에 그 둘러싸고 있는 것이 5월 달입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안에 그 둘러싸는 것이 2023년이네요. 그죠? At 9 o'clock on Monday in May in 2023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죠. 그죠? 와우! 이게 원어민들이 달아놓는 시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정확하게 원어민의 사고를 보여줍니다. 먼저 시각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일이 나왔죠? 그리고 날이 나왔죠? 그 다음에 달이 나왔죠? 그리고 연이 나왔죠? 그죠? at, 그죠? 10시 10분이죠? 그죠? at, 그죠? 10,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on Wednesday, 그 다음에 on 25th, 25일, 그 다음에 뭡니까? in September, 그죠? 9월, 그 다음에 뭡니까? in 2014.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순서대로 다 보여주고 있죠. 와우! 요 그림 한 장, 요 사진 한 장이면 원어민의 사고가 머리에 쏙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Aero English. 모든 영어의 모든 것을 주인공에서부터 확장되어 나아가는 사고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게 지구 맞아요? 그 다음에 달 맞아요? 그 다음에 태양 맞아요? 영어는 바로 뭡니까?
알고 봤더니 주인공에서부터 확장, 내가 살고 있는 지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이 나오고, 지구가 한 바퀴 돌면 그게 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주면 그것이 바로 달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이 두 개가 함께 태양을 한 바퀴 돌면 그것이 연이 됩니다. 확장되어 가는 사고, 주인공에서부터 나아갑니다. 그러나 영어는, 한국어는 영어와 반대로 일본어는, 한국어는 저 밖에서 들어오는 생각의 방향이다 보니까 연을 말하고 달을 말하고 날을 말하고 그 안에 들어와서 또 뭐를 말해요? 시각을 말하는 거죠. 아우, 영어 쉽다. 그죠? 그래서 지금이 바로 12일이야. 그죠? 예, 12th. 그 다음에 어머니가 May, 5월 달이야. 밖으로 나가보니 2023, 2023년이다.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제 응용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아침에라고 얘기할 때는 at the morning일까요? in the morning일까요? 이건 뭐지 도대체? 지금 시각도 아니고 날도 아니고 at the morning, in the morning 뭘 써야 될까? 그림을 한번 보시자고요. 예. 자, 보시는가 뭔가 하면 그 일은 아침 7시에 일어났다. 그럼 뭔가 it happened. 그것이 벌어졌죠. at, 점으로 접하는 시각이 at 7시, 7 o'clock. 근데 7시가 안에 들어가 있고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침이잖아요. 개념 자체가. 그죠? 그래서 in을 씁니다. 그래서 아침은 어느 한 시각이 아니고 요 아침 안에는 시간이 여러 개 들어가 있죠. 보통 보면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서 보통 6시부터 12시까지 한 6시간씩 들어가서 아침. 그리고 12시 이후로부터 또 저녁 먹을 때까지 저녁 시간까지 해서 또 6시간까지 하면 또 그것이 오후. 또 저녁에서 출발해서 뭔가 하면 또 지금 밤까지 한 6시간 들어가면 또 안에 그 6개를 안에 집어넣고서 둘러싸고 있는 것이 저녁.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할 때 아침, 오후, 저녁 할 때 아침 in the morning. 오후일 때 in the afternoon. 저녁일 때 in the evening. in을 쓰는 개념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뭔가 하면 또 다른 말로 그녀는 아침 식사 때에만 이들을 보았다. 아침이 아니고 아침 식사잖아. 식사 때. 그죠? 어떤 시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she saw. 그녀가 봤죠? her children. 그녀 아이들을. 그때는 only 오직 at을 썼죠. 요 모닝에 쏘시면 안 돼. 여기 meal. 식사 시각이죠. 그죠? 이거는 모닝을 꾸며주는 말이고 아침 식사 시각. 아침이라는 요 전체 안에 들어가 있는 식사 시각을 말하는 거가 at을 썼죠. at the morning meal. at meal이죠. at meal. 요거 눈여겨보시면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죠. 외우지 않습니다. 암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담을 쭉 빼주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써먹고 싶을 때만 머리를 여러분 이용하시면 돼요. 얼마나 편합니까? 부담이 없어요. No pressure, no burden. 압박도 없고 부담도 없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뭔가 하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이 해가 뜨고 일어나고 씻고 회사 가고 전체가 들어가 있죠. 아침 가서 커피도 한 잔 먹고 in the morning입니다. 그죠? 또 이제 보시면 뭔가 하면 이렇게 뭔가 오후 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퇴근하는 시간까지 in the afternoon 요 안에 한 6시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하면 12시는 뭔가 하면 12시고 12시 정각이죠. 그래서 at noon. 그죠? 정오일 때는 at noon. at을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되었을 때 퇴근해서 집에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죠. 또 해도 지고 저녁 시간을 보내죠. 안에 여러 시간이 들어가죠. in the evening입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하면 보시면 뭔가 하면 또 밤이 되었을 때는 밤은 뭐라고 쓸까? 사실 밤은요, at night이라고 거의 외워요, 사람들이요. 근데 뭔가 하면 밤이라는 게 왜 at을 쓰는가 하면요. 밤 무지 길죠? 여러분 밤이라는 게 잠자고 나서 아침까지 지금 도대체 몇 시간입니까? 7시간, 8시간 자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눈 감고 뜨면 아침이잖아. 그죠?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 at night입니다. 그죠? 그런데 무조건 외울 게 아니고요. in을 쓸 때가 있어요? 바로 뭐냐? 내가 먹어요, 간식을요. 잠 안 자고 간식 먹고 있는 거야. 저녁이라는 이 밤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좀 긴다는 느낌이 들죠. 잠 안 자는 거예요. 그죠? in the night. 그죠? in the night. in을 썼네요. 그냥 외우시면 낭패요. 이유를 알고 계시라는 거죠. I ate snacks 그죠? snacks in the night. in을 썼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밤은 춥다. 밤이 그냥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It's cold at night. It's cold at night. 대부분의 밤은 자고 나면 끝이에요. at night. 근데 앞에도 보시면 뭔가 하면 요 밤 시간에 뭘 해? 그래서 뭔가 하면 in the night을 썼고 요거는 훅 지나가는 밤. 찬데 자고 깨는 밤이죠. 그죠? at night을 썼습니다. 예. 자, 그런데
밤 내내, 밤중에 내내 비가 내렸어. 밤이라는 기간 내내 일이 벌어진 이 기간, 시간대를 강조했죠. 그래서 it rained, 날씨가 비가 왔죠. 뭐 it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것저것 그것 할 때 it인데 it을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weather, 날씨라는 그 단어 대신에 it을 가져와 쓰기도 합니다. 너무 그냥 익숙해서 그게 말이야. 비가 왔어. 이런 식으로 간 것 같아요. 그죠? It rained, 날씨가. 그래서 it을 해석할 때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날씨가 라고 해석하면 딱 좋습니다. 날씨가 rained, 비가 왔습니다. 그죠? 동사지요. 그죠? in, 안에 이거 둘러싸고 있는 것이 the night. 그죠? in을 썼을 때 느낌이 밤의 시각을 쭉 다 이렇게 그쳐가는 느낌이라서 밤 내내, 밤중 내내, 밤중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In the night, at night이라고 암기하지 마시고 in the night. 와우, 그죠? 들어왔죠? 어떻습니까? 그냥 의미만 외우면 꽝! 외우기만 하면 못 써요. 못 느껴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그것을 내 마음대로 응용도 하고 확장도 하고 편안하게 쓰는 자유를 누립니다. 반드시 헷갈리고 맙니다. 상황을 떠올리고 그리고 이미지를 그리고 그리고 그죠? 우리가 바로 잡은 전치사의 개념들을 적용할 때 주어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또 그려보면서 영어가 쉬워진다는 것. 에로이 잉글리시 최재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